2024년 10월 6일 밤 파키스탄 카라치 국제공항 앞 고속도로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중국인 엔지니어와 투자자들을 태운 차량 행렬이 폭발했습니다. 중국인이 즉사했습니다. 테러 조직은 곧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인을 표적으로 삼았다. 노린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단 3년 사이 신장의 출산율이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위구르 여성들에게 강제로 피임 시술을 하고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한 결과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민족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겁니다. 수용소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재판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딱 하나, 무슬림이라는 것. 수용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2022년 이것이 반인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수십 년간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 분노가 방향을 찾았습니다. 중국인을 향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카라치 공항 테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1년 중국인 엔지니어 13명이 탄 버스가 파키스탄 산악도로에서 폭파됐습니다. 2024년 3월 댐 공사장으로 향하던 버스에 자살폭탄 테러범이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 5명, 전원 사망. 2022년 카라치 대학교 공자학원 앞 차량 폭탄. 중국인 교수 3명 포함 4명 사망. 패턴이 있습니다. 중국인만 골라서 죽이는 겁니다. 중국은 당혹스럽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34조 원을 쏟아부은 최후방입니다. 도로를 깔아줬습니다. 항구를 만들어줬습니다. 발전소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나라에서 자국민이 줄줄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국제 분석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건 신장 탄압에 대한 복수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 무슬림 형제들의 핏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씨를 뿌린 자가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신장에 심어온 씨앗의 열매를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피로 물든 열매를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국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진실을 끝까지 파헤칩니다. 왜 세계 최악의 테러 집단들이 중국인만 골라 죽이는 건지, 수십 년간의 탄압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건지, 그리고 이게 파키스탄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인지 끝까지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신장을 절대 놓을 수 없는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자원, 지정학, 그리고 도미노 공포. 이 3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의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13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자원입니다. 신장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냐고요? 중국 전체 석유 확인 매장량의 약 7분의 1이 신장에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더합니다. 중국 전체 매장량의 약 3분의 1이 신장에 집중돼 있습니다. 석탄도 중국 전체의 40% 수준입니다. 여기에 히토류까지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유도 장치,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들이 신장 땅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입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92%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폴리실리콘 공장들이 집중돼 있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을 잃으면 중국의 에너지 패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절대 못 놓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입니다. 지도를 펼쳐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신장은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8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1대1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무역로의 핵심 관문이 바로 이 신장입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경제회랑도 신장에서 시작됩니다. 신장이 없으면 1대1로는 그냥 종이 위의 그림입니다. 중국의 100년 대계가 통째로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무섭습니다. 도미노 공포입니다. 중국은 지금 56개 소수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위구르족만이 아닙니다. 티베트족이 있고 내몽골족이 있고 조선족도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역사적으로 독립이나 자치를 원해온 민족들입니다. 만약 위구르족이 독립을 쟁취하거나 중국이 탄압을 멈추고 실질적 자치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은 티베트가 됩니다. 그 다음은 내몽골입니다. 전세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이건 서쪽 변방 하나를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다민족 국가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시진핑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실제로 어떤 짓을 했을까요? 2017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재교육 캠프라는 이름의 수용소가 신장 전역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유엔이 추산한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일부 인권단체는 1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영장도 없습니다. 그냥 잡아다가 가둡니다. 죄목이 뭐냐고요? 수염을 길렀다. 히잡을 썼다. 포란을 집에 뒀다. 술을 안 마셨다. 라마단 금식을 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무슬림으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된 겁니다. 수용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탈출한 생존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진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슬람 신앙을 부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고문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여성들에게 강제불임 시술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 자체 통계에서도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의 출산율이 60% 이상 급감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중국이 스스로 인정한 숫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2022년 이것이 반인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신장을 단순히 감옥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착취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온 위구르족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투입합니다. 임금은 쥐꼬리만큼 줍니다. 거부하면 다시 수용소로 갑니다. 연화, 토마토, 태양광 패널 원료까지 신장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전 세계 공급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만들어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그래야 할 만큼 그 규모가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세계가 왜 중국을 막지 못하는가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경제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2021년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가 공동으로 중국 관리들을 제재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맞제재를 발동했습니다. 유럽 의회 의원들을 중국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신장산 면허를 불매한다는 이유로 글로벌 의류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협박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를 건드렸다가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으니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게 이득인 겁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탄압이 강해질수록 저항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 한복판에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5명이 사망했습니다. 2014년 3월 윈난성 쿤민 기차역에서 칼을 든 괴한들이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29명이 숨졌습니다.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2014년 5월 신장 우르무치 시내 한복판에서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43명이 숨졌습니다. 중국은 이 모든 사건을 외부 세력의 사주를 받은 테러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이건 외부에서 온 테러가 아니라 내부에서 터진 분노라는 겁니다. 탄압이 만들어낸 폭발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불꽃이 중국 국경 밖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입니다. 중국이 34조 원을 쏟아부은 최후방 1대1로의 핵심 파트너 국가. 바로 그 나라에서 중국인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입장에서 중국은 무슬림 형제들을 학살하는 적입니다. 중국인이 파키스탄에 들어와 돈을 벌고 인프라를 장악하고 문화까지 심으려 한다는 반감이 폭발한 겁니다. 씨앗을 뿌린 자가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신장에서 심어온 분노의 씨앗을 지금 파키스탄에서 피로 수확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해외 위구르 디아스포라 커뮤니티가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터키에 6만 명, 카자흐스탄에 2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제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위넨에 본부를 둔 세계 위구르 회의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짓밟을수록 저항의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더 넓게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상 유지입니다. 중국이 계속 탄압을 이어가고 국제사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경우 신자는 천천히 한족화됩니다. 티베트가 이미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발입니다. 탄압이 임계점을 넘어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2009년 우르무치 폭동 때는 200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번엔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이 폭발한다면 시진핑에게도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압박의 임계점 돌파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공급망 규제를 계속 강화해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상황입니다. 신장의 경제적 가치 자체가 줄어들면 중국도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 한국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상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핵심은 폴리실리콘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죠. 2023년 기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92%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공장들이 집중된 곳이 신장입니다. 지금 한국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전환, 태양광 발전 확대, 여기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망이 바로 신장과 연결돼 있는 겁니다. 만약 신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미국처럼 한국도 신장산 원료에 대한 수익 규제 압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솔루션, OCI 같은 한국 태양광 기업들의 원가 구조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에너지 전환 비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히토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위 산업까지 히토류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제품들입니다. 신장을 포함한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습니다. 신장 불안정이 공급망을 흔들면 그 충격은 한국 제조업 전반으로 번집니다. 삼성, 현대, LG, 우리가 자랑하는 기업들의 공급망이 이 지점과 연결돼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관계없는 일이 아닌 겁니다. 결국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이미 우리 주변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2009년 우루무치 폭동 당시 중국 정부는 외부 세력의 사주라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쿤밍 테러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2021년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엔지니어 13명이 죽었을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압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구인지. 수십 년간 억눌러온 분노는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게 내일일지 10년 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폭발이 신장 안에서, 파키스탄 안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전체를 흔들 수 있고 그 파장이 공급망으로, 에너지 가격으로, 우리 일상으로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우리가 쓰는 태양광 패널, 우리 손에 들린 전자제품의 공급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소비자의 인식이 기업을 바꾸고 기업이 바뀌면 공급망이 바뀝니다. 둘, 한국 정부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에 얼마나 진지하게 나서고 있는지 지켜보십시오. 신장 의존도를 줄이는 것, 이건 인권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산업의 생존 문제입니다. 셋, 이 영상을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